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반입한 항공용 엔진의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회자되던 이 엔진은 단순한 수입품이나 시험용 부품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의 방향을 결정지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KF-21의 독자 엔진 개발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엔진은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전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흔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술 참고 또는 연구용 엔진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래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했던 기술적 과제와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한국형 제트 엔진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엔진이 한국에 전달된 당시 국내 항공기술진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와 설계 방식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문서 자료와 실물을 대조한 결과 우크라이나산 엔진은 높은 출력에 비해 내구성에서 일관성이 떨어졌고 장기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구조적 제약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형만 보면 완성도 높은 중출력급 엔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반복 사용 시 성능 유지가 쉽지 않은 설계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한국 기술진은 이 경험을 통해 단순한 출력 수치보다 엔진의 지속 운용 능력, 열 변형을 억제하는 소재 기술, 연소 안정성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KF-21 엔진 기술 요구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데 결정적 참고 자료가 되었다. 당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의 독자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엔진은 비교 평가에 사용되는 실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한국은 전투기용 제트 엔진이 단순한 고출력 엔진이 아니라 극도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난이도 높은 기계공학 분야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크라이나 엔진의 여러 시험 결과는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다. 외국의 엔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술진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파장이 생겼다. 중국이 5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출력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한 결과 내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불가능해 전투기 실전 배치 속도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한국 기술진이 우크라이나 엔진을 분석하며 파악한 문제점은 중국이 실제로 겪고 있던 기술적 난관과 거의 동일했고 이는 한국 내부에서 전략적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즉, 단순히 엔진을 모방하거나 출력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소재 기술과 열 관리 시스템 전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5세대급 엔진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엔진은 단순한 수입 부품이 아니라 한국이 외산 엔진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엔진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든 출발점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성능이 실제 전투 환경에서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안정성이 국가안보와 장기 방위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해준 사례였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더 늦추거나 의사결정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엔진은 한국의 판단을 앞당기고 기술적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엔진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엔진이 어떤 배경에서 제작되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냉전 시기 소련 항공 엔진 개발의 핵심 축을 담당한 지역이었고 다양한 중추기 엔진을 생산해온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항공산업 전반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엔진 개발 체계는 단절과 축소를 반복했고 이는 품질 관리와 장기 기술 축적에 뚜렷한 한계를 남겼다. 한국이 확보했던 우크라이나 엔진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문서상 제시된 출력과 연비, 수명 수치는 비교적 경쟁력 있어 보였지만 실제 운용 데이터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소재 품질에도 편차가 있었다. 특히 기술진이 주목한 부분은 열변형과 압축기 단계의 내열성 문제였다. 엔진을 해석한 결과 핵심 소재들이 고온 환경에서 빠르게 열어대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전투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치명적 결함으로 분류되었다. 전투기 엔진은 순간적인 출력 변화뿐 아니라 극한의 온도에서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엔진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설계 기법 역시 최신 서방권 엔진과 비교하면 물리적 안전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내구 시험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 엔진에 대해 국내외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해당 엔진이 KF-21 개발 초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한국이 우크라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 엔진을 만들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실제 기술진 분석 결과 이 엔진은 참고용 사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한국이 추구하는 전투기 엔진은 훨씬 더 높은 온도, 더 긴 수명, 더 정밀한 연소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엔진은 기술적 출발점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소재 체계와 설계 철학이 필요했다. 또한 외부에서는 이 엔진이 특정 서방 엔진의 대체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었으나 한국 기술진이 실제로 분석한 결과 이 엔진은 안정적인 군용 전투기 플랫폼에 사용되기에는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엔진을 단순히 평가 절차에서 제외하지 않고 철저히 분석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설계 기법들이 동유럽 항공산업 전반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엔진 개발 사례를 폭넓게 비교함으로써 한국은 자신들이 구축해야 할 차세대 엔진 기술의 기준을 더욱 분명히 설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우크라이나 엔진이 가진 여러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단순한 개량형이나 외산 기반 기술의 차용이 아니라 완전한 독자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래의 전투 환경에서 요구되는 고온 내구성 기술, 복합재 소재 응용, 연소실의 완전 연소 안정화, 그리고 장기적인 신뢰성 확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한국의 기술진이 실제 시험 자료를 기반으로 내린 이 판단은 이후 KF-21 엔진 개발 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단순한 출력 향상과 외산 의존 감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독자적 엔진 수명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던 것이다. KF-21을 위한 한국형 제트 엔진 개발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기술진은 기존에 확보한 모든 외국산 엔진 데이터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며 현실적인 목표와 불가능한 목표를 명확히 구분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항공기용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이미 민간 항공기 엔진 제작 참여와 다양한 기술 축적을 통해 기본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소재공학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 자산은 향후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국산 엔진 개발 초기 회의에서 기술진은 가장 먼저 전투기 엔진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정의했다. 첫째는 초고온 연소 환경을 견디는 소재 기술. 둘째는 압축기와 터빈의 단계별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밀 설계 기술. 셋째는 장기 운용 중 출력 저하를 최소화하는 안정성 체계였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투기 엔진은 실제 운용에서 신뢰성을 잃게 되고 이는 전투기 전체 플랫폼의 성능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엔진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엔진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적 장벽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한국형 엔진은 단순히 F-16이나 F-18급 엔진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고출력 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출력 수치 경쟁이 아니라 고온 내구성과 장기 가동률 등 전투기의 실전 생존성과 직결된 특성이었다. 기술진은 한국의 산업 기반이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와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을 구분하며 정확한 로드맵을 완성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되는 초압금 기술과 냉각 채널 설계는 한국이 반드시 독자 확보를 추진해야 하는 핵심 과제로 분류되었다. 국산 엔진 개발 계획은 이처럼 현실적 분석과 전략적 판단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곧바로 시험용 핵심 모듈 개발이 진행되었다. 연소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 시험이 가장 먼저 실시되었으며 높은 고도와 낮은 온도 환경에서도 정상 연소를 유지하는 능력이 검증되었다. 이후 압축기 단계별 성능 테스트가 이어졌고 초기 시험 결과는 한국 기술진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성과는 출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설계 방식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은 실제 비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열 변형 데이터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엔진 구조 설계에 반영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형 엔진이 단순한 실험실 성능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단계였다. 기술진은 각 부품의 열팽창 계수와 강도 변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측정해 설계값과 실제값의 오차 범위를 극도로 줄였고 이는 한국 엔진 개발의 신뢰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도입국이 아니라
항공 엔진 개발의 핵심 영역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KF-21의 비행 성능과 장기 운용 능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돌파구였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출력 경쟁을 넘어 한국이 미래 항공 전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술진은 이제 단순한 엔진 제작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산업이 전 세계에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위한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술적 평가 결과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전략적 요인들이 존재했다. 전투기 엔진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최상위 전략 기술에 속한다. 미국조차 엔진의 핵심 기술을 동맹국에 이전한 사례가 없으며 단순한 정비 권한조차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관행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KF-21의 엔진 문제를 타국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 전반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우크라이나 엔진이 참고 자료로서는 유용했지만 신뢰성과 내구성 문제로 인해 실전용 전투기 엔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 한국은 더욱 분명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엔진 제작 경험이 풍부했음에도 전쟁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해 장기적 공급 안정성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지어 엔진 제작에 필요한 부품 공급망조차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이 장기 전력 운영을 위해 의존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다. 국가가 전투기 전력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초기 성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 체계인데 외부 의존이 강할수록 이 체계는 취약해진다. 또한 미국 역시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한국이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엔진에 대한 어떤 기술 데이터도 제공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만약 한국이 외산 엔진에 완전히 의존한다면 전쟁 상황이나 공급망 붕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전투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국가안보 전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단순한 기술적 필요를 넘어 산업적 자립과 전략적 독립을 목표로 엔진 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이는 항공산업 전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었다. 엔진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소재 산업, 정밀 가공 산업, 열 처리 기술, 제어 시스템 등 수백 개의 기술 분야가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도 급격히 상승했고 이 경험은 이후 다른 방위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국의 반복된 실패 사례와 대비되며 더욱 명확해졌다. 중국은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엔진 개발을 시도해왔지만 소재 기술 부족과 열 변형 문제로 인해 안정적 출력 유지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WS 계열 엔진들이 반복적으로 개량되었음에도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인 소재 기술과 설계 철학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단순 모방이 아닌 전면적 기술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재확인했다. 결국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로 방향을 정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론이었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 미래 전투기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독립적인 기술 주권을 갖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외부 기술 의존에 흔들리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항공 전력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중국이 5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의 수십 년간 실패해온 과정은 한국 기술진에게 중요한 비교 분석 자료였다. 중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대규모 연구 인력을 동원했지만 엔진 개발의 핵심 요소인 소재 기술, 열 관리 시스템, 연소 안정성 확보에서 반복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고온 환경을 견디는 초합금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터빈 블레이드가 일정 수명 이상을 버티지 못했고 이는 출력 저하와 성능 불안정으로 직결되었다. 중국의 엔진이 종종 시험 비행 중 불꽃을 내거나 출력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이러한 기술적 제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WS 계열 엔진은 외형적으로는 고출력 엔진에 근접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시험 비행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실제로 안정적 추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료 효율 역시 설계값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중국 내부 기술 보고서에서도 일정 시간 이상 고출력 운용 시 엔진 내부 온도 상승을 제어하지 못해 소재가 급격히 열화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설계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재 기술의 근본 부족과 설계 체계의 미비에서 기인하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실패는 한국 기술진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다.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연구개발 규모를 갖고 있지만 소재 분야와 정밀 설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초합금 제작 기술, 정밀 절삭과 열처리 기술, 복합 소재 응용 능력은 한국이 이미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 영역이었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한국 기술진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들을 비교적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중국은 오랜 기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해 5세대 엔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이 공개한 초기 엔진 시험 데이터는 중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적은 예산으로도 핵심 모듈 개발과 소재 국산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었고 특히 연소실 안정성 시험에서 예상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기술 체계를 신중하게 분석해 독자적 설계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히 외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러시아 엔진을 기반으로 모방식 개발을 추구했지만 소재와 열관리 기술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비행 안정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엔진의 공력적 특성을 세밀하게 조정한 점은 중국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엔진 출력뿐 아니라 공기 흐름과 기체 구조의 최적화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 방식은 높은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공군기 플랫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최적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중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중국이 한국의 엔진 개발 성과에 놀라움을 나타내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추월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장기적인 엔진 자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엔진 소요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과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규모는 작지만 핵심을 정확히 공략했고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이러한 기술적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